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가 대학가로 번지면서 새 학기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대학의 영국 영상학과의 경우는 남자 교수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미투 정말 끝도 없는데요. 우리 사회 성의식이 이렇게 낮았나 싶을 정도로 매일 새로운 미투가 폭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현상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짤막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이게 성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권력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갑을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 예컨대 처음 극단에 입단을 한 신임 남자 배우가 여성 감독에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성범죄, 성희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성범죄, 성폭행 또는 성추행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왔던 그런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것을 노출했을 때는 오히려 그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는 그런 것이 노출된다면 그러한 가해를 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전환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하게 지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예. 크게 보면 인권 운동인 것이죠. 예. 과거 집단이라고 하는 또는 연대 의식에 가로막혀서 개인의 진정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남성 중심 문화라든지 또 조직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이 개인의 어떤 권리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 수 없었던 것이죠.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권리 찾기 운동이다. 그리고 인권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새 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교수를 긴급 교체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특히 명지전문대 영국영상학과의 경우에는 남성 교수 전체가 성추문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미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거기에 최용민 씨라고 하는 그 사람 현역 배우이면서도 이제 거기에 부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택시 안에서 학생에게 강제 키스를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번에 미투 운동으로 해서 알려지니까 본인이 이제 성추행했던 사실을 인정을 하고 교수직에서 사퇴를 하겠다. 이제 최초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과에 남성 교수가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충격인데요. 지금 이제 3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4명이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듣기로는 그쪽에서는 지금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박모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여학생에게 전신 안마를 갖다가 시키고 또 우통을 벗고 여러 가지 로션을 발라달라.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행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교수는 자기가 술을 마시다가 학생을 거기에 불러가지고 술집에 불러가지고 또 강제 키스를 시도를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이 캠퍼스 커플, 이 CC라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되는 남성에게 폭행을 하고 헤어져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남아 있는 교수가 여자분이 2이가 있다는데 한 분이 지금 현재 학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쪽 과 같은 경우는 풍비박산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니까요. 이런 교수들의 일탈 행위,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게 교만하고 어떤 학습 효과 그리고 공범자 심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이제 그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교수가 되었을 때 그 초심을 잃고 학생들이 자꾸 이제 떠받쳐 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교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집에서 보게 된다면 이 강아지조차도 자기가 집안에서 서열이 몇 번째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짖는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것인데요. 즉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서열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선배 교수가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후배 교수가 그걸 보고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정도 위치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학습 심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위 이제 공범자 심리인데 개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는 주로 우선적으로 세뇌라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칩니다. 예.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는 선택받은 것이고 이쪽 분야에서는 이것이 관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또 하나는 이제 상실이죠. 만약에 이것을 노출시키거나 거부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너는 여기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별로 동조를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상당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밝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예. 오 교수님 분석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네, 그러네요. 이 학과의 경우에는 1998년에 학과가 설립된 이후부터 이런 그 성폭력, 성희롱이 뭐 쭉 이어져 왔다고 하더군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20년 된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 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이제 같이 이고동성으로 예. 그때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학과의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은폐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학생들도 자신들이 그거를 드러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또 이제 지금에 와서라도 그것을 이제 얘기함으로써 후배들에게라도 더 이상 그런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성폭력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이 20년 동안이나 뭐 계속해서 누적된 어떤 하나의 병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기회로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대학에도 좀 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인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교수와 제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가불의 관계, 권력 행사자와 또 지배자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비단 그 명지전문대 이 학과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데 더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그 총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명지대라든가 이제 동국대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총학을 중심으로 제보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나무 숲에 어떤 학생이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교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해당 교수가 자기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그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피해자는 나로서 족하다. 이제 이런 것이 올라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9년 전에 그 교수로부터 이러한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 여학생에게 여행을 가자 또는 뭐 애인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피해 학생이 그것을 공론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학교에다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그 뭐 3개월 감봉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학생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교수의 그 사과 그리고 이제 학생 의견이 반영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그 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갑과 을이 아니라 고객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일반 어떤 기업체에서 고객을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이제 이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갑을의 관계에서 그런 어떤 갑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해결책이 금방 나오게 되겠죠. 예. 새 학기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학 내 미투는 뭐 더욱 그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인이죠. 드러머 남궁현 씨의 네. 성추문이 터졌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이제 가요계로 또 이제 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남경희 씨가 지난해 9월입니다. 그 자신이 이제 지금 드러머 아닙니까? 예. 전통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모 씨를 자기네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 그 작업실로 좀 안내를 했는가 봐요. 뭐 예. 사실 남궁현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인도 그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몸이 좀 뭐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좀 가슴을 드러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계속해서 뭐 강에 가깝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SNS를 통해서 이제 폭로가 됐고요. 예. 그러자 이제 남궁현 씨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실 공방으로 이렇게 번지자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도 20년 전에도 지금 나온 아까 그런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패턴으로 자기도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사람이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남궁현 씨는 지금 이것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또 허위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또 고소를 하겠다 다음 주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남궁현 씨한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고소한다고 하고요. 또 막 고소한다고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뭐 경찰 조사에서 좀 그 진상이 좀 밝혀져야 그렇습니다. 어쨌든 되겠군요. 지금 본인이 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진상은 좀 더 확실히 밝혀져야 되고 물론 이제 남궁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런 어떤 자신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미투 폭로가 있었네요.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봉사 활동을 하던 여성이 자신을 포함을 해가지고 또 다른 여성 한 명도 더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캠프 관계자로부터 이제 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성추행이 다시 그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박 시장이 이제 말을 해서 그 말을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4년 동안 뭐 아무런 그 조치도 없었고 막상 그 캠프 관계자는 지금 현재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박 시장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당시 그 성추행 사실을 갖다가 본인이 잘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문제를 제기했던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 알고 있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또 글을 올리겠다라고 예.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그 서울시에 있어서의 어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술계 또는 뭐 이제 그 학계 그래서 대학가에서 다시 이제 공무원 사회로 이제 불똥이 튀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당시 그 후보 캠프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게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박원순 시장도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진짜 뭐 그렇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네, 것 이게 같군요. 2014년 그 선거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그 총괄 그 책임자가 선거 캠프의 그 자원봉사 총괄 책임을 맡은 그런 남성이 지금 예. 지금 이 여성을 지금 성추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도 문제지만
그것이 4년 전에 이미 자신이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기가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이. 예.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어떤 진상을 조사해서 응벌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성은 그게 아니다. 박원순 시장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연히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여성도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해명에 대해서 크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이 박원순 시장과 또 여성 사이에 어떤 진실 게임으로 흐르면서 조금 이제 파장이 크게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아주 큰 그렇습니다. 그 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한번 좀 바꿔보죠. 어제였는데요. 그 부산 해운대 LCT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근로자 4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숨진 근로자들이 모두 또 하청 근로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이제 그 하청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 지금 그 당시 LCT 공사 현장 그 55층에서 건물 외벽에 유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이 박스 형태로 가설 작업 내에 또 안전 시설물을 같이 합친 구조물, 즉 SWC라고 하는 그 안전 작업 발판 자체가 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버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작업을 하시던 그 인부 3명이 숨지고 또 이 지상에 있던 1명이 또 떨어진 그게 부딪혀 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밝혀지기로는 추락을 하게 된 이유는 이 구조물을 그 지지하는 그 고정 장치 슈브라켓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4개가 동시에 다 이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구조물 시공 경위와 그리고 부품 결합 여부 그리고 이제 그 안전 기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작업 케이지 SWC라고 하는 이게 지금 떨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 발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전 작업 구조물 SWC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안전 발판입니다. 예.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유리 작업을 밖에서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3명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54층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안전 이 구조물 이거를 이제 55층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하다가 예. 이것이 통째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3명이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고요. 또 예. 밑에 그 떨어지면서 한 사람이 작업하고 있다가 그 떨어지는 구조물에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1명이 또 사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옆에 있다가 파편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하고 또 경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추락에 대비한 안전벨트를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사고 직후에 이 시공사의 포스코에서 와가지고 예. 본인들이 이제 그 안전교육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안전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고용노동청에서는 2016년도 말에서 지난해 초까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5건에 관련된 고발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고발을 한 사람이 건설 관련 노조 관계자인데요. 이 LCT 사업장이 특히 이제 그 추락 방지 시설에 대해서 미흡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관련 사항을 추가를 해가지고 고발하는 형식으로 5차례 그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포스코가 이 안전 그 보건법 제23조 3항을 위배했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 반드시 어떤 그 조치를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서 2016년 6월 달에 334만 원의 과태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예. 또 2017년 10월 달에 39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안전교육 미실시와 연관이 되는 것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하이니 법칙이 그동안에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사소한 이 그 사고 징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번 사고 역시 또 인재일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 LCT 이게 어떤 건물입니까?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LCT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LCT 복합 건물을 짓는 건데요. 여기 어디냐면 예.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그 중심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이렇게 주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예. 또 어쨌든 이영복이라는 사람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LCT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를 하나 짓고요. 그다음에 8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이제 두동 짓는 그런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LCT를 두고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LCT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허가를 받는 과정이라든가 내지는 교통이라든지 환경 영향평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예. 것에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통과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의혹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수사도 되고 그런 사건이죠. 지금 시행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은 지금 구속 수감 중에 맞습니다. 있죠. 구속돼 있는데요. 예. 705억을 횡령하고 예. 그리고 5억 원의 어떤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예.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이영복 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현기환 정무수석이라고 거기 이제 구속됐고요.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몇 명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시장과 관련된 어떤 그 공무원들도 또 구속이 돼 있고 그런 어떤 말썽 많았던 그런 어떤 주상복합 건물 공사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와 같이 또 사고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